이 피드백 4 정말로 마지막 순서인데요. 박민규 작가고 제 출품된 작업이 저기 있죠. 저기 있고 그 기존 작업부터 살펴본 다음에 작업색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출신이 조소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출품된 작업 가운데 그 조소에 해당되는 건 한 점밖에 없고 나머지는 입체인데 저는 그 과거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는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내준 걸 오늘 봤거든요. 제가 사실 오늘 봤는데 예전에 뭐 미술 전문지에서 뭐 포트폴리오 인사이드라는 작가 선정하는데 선정된 적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 용인문화재단에서 그 유망 작가 선정 거기에 이게 당선돼서 뭐 개인전 연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그 조소 작업, 저 출품했던 저 작업이었는데 저거랑 한 점 더 있었나? 그리고 디지털 배아랑 평면 작업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옛날 작업을 보다 한 건데 진짜 옛 생각이 많이 나는 사진 자료를 보내왔어요. 왜냐면 이게 첫 개인전이라고 돼 있죠. 이게 1회 개인전 쌈지 스페이스라고 돼 있는데 하게 되는데 멈추나? 쌈지 스페이스는 예전에 가장 힙한 공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에 개관이 됐고, 그래서 1세대 대한공간에 해당이 되죠. 1999년도에 대한공간이라는 곳이 총 3군데가 열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긴 공간 2개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준은 서울이에요. 지방 말고. 서울에 두 번째로 생겼던 공간 중에 하나가 쌈지 스페이스라고, 쌈지라는 패션 브랜드에서 만든 공간이죠. 근데 거기서 첫 개인전을 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가장 꽤 힙한 곳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평면 작업도 아니고 조각 작업도 아니라 미디어 작업에 해당될 수 있는 작업을 출품을 했다는 것도 제가 오늘 알게 됐고,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이 착시에 관련된 거, 착시라든지 아니면 시각 재현에 관련된 거라고나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재현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실제를 허구로 재현하는 방법이 어떤 걸까에 자기 작업에 대한 주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봤죠.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된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실제 사물을 놓고 이 부분을 컬러로 냅두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잖아. 이게 전체가 실제죠, 사실은. 근데 나머지를 백색으로 칠해가지고 마치 이 부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그냥 마치 여백 처리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브제를 놓고 요 한가운데를 컬러로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요 원형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딱 약간 옆에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게 원형으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각도에서 사물을 봤을 때 보일 수 있는 착시를 착안해서 한 작업을 약 10년 전에 이런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보면서 뭐 저 같은 사람이 당연히 유현미 같은 사람을 떠올려요. 이거 아마 유현미 작가도 아마 조소가였던 것 같은데, 유현미 아시죠? 모르세요? 몰라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브제를 놓고 이게 굳이 말하면 이게 그러니까 입체 예술, 그러니까 조각의 영역일 텐데 레디메이드를 놓고 마치 뭐 빛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 부분만 딱 비치고 나머지는 이게 확 이게 그림자, 우리 여기서 그림자는 흰색 그림자지만 흰색 그림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착시를 자기 작업으로 만드는 꽤 재미난 작업을 약 10년 전에 했더라고요. 이건 아무튼 재료를 경량화된 재료, 종이와 나무 위에 잉크, 그래서 탁자 위에 오브제들이 얹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가짜죠, 사실. 그래서 이런 작업도 했고, 지금 보는 작업하고는 약간 사뭇 다르긴 한데, 재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현이라는 게 계속 똑같이 말하지만, 실제 입체적인 대상을 가짜로 옮기는 게 원래 재현이고, 그게 시각예술의 역사이자 본질인데, 그거에 대한 본인 생각을 작업의 결과물로 만드는 게 박민규 작업이었더라고요. 뭐 이런 작업도 냈고, 제가 아까 말했던 이건 유현미 작가 작업입니다. 그래서 마치
또 똑같이 그러니까 입체를 평면으로 그러니까 입체인 실제를 허구로인 평면으로 만드는 게 그림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실제 대상을 놓고 걷다가 명암을 채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말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린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전부 다 여기 있는 어떤 대상인데 걷다가 명암을 집어넣은 거야. 그 모습이 이거야, 이거. 이렇게. 모델 섭외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시 이것도 아마 2000년대 한 중반 무렵에 만들어진 작업 같은데, 이거 내가 뒤로 가는 방법을 모르겠다. 굉장히 재밌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 저도 뭐 비단 저만 그럴까 싶긴 한데 재현의 방법을 달리 해가지고 만드는 거, 그러니까 재현의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탐구하는 작업에 대한 흥미가 저한테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어떤 종류의 시각예술가, 그러니까 창작자 자신한테도 있죠. 근데 지금 이 작업들이 대응 그런 종류의 작업들이어서, 아무튼 근데 그게 거의 10년 전 작업이고, 그때 대한공간 후튼가 헛이라고 발음됐던가요? 여기가 어디더라? 장소가? 홍대 앞에 있었던. 잠깐 있다가 사라졌죠? 맞습니다. 네. 참 옛날 생각나는 이미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것 2회계인죠. 그래서 그냥 밑줄 그어진 그 평면으로 보이기도 하고 자세히 서서 보게 되면 입체 조형물이 있기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낮게 나무 판넬들을 잘 이어서 이런 부분을 여백으로 처리하고 일부분만 얹어놔도 우리가 사람의 얼굴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재현의 과정을 평면으로도 작업을 하고 입체로도 작업을 해서 아무튼 눈여겨보게 됐어요. 이걸 포트폴리오 받아보고. 이거는 그러니까 11년 전 작업입니다. 2012년.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있는 초상화를 약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발상 자체가 똑같았는지는 좀 이따 작가한테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 저기 있는 초상화 작업이 약간 특이하게 제작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이따가 잠깐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나무 위에 흑연을 놓고 흑연에서 그러니까 비다이아몬드니까 뭐 다이아몬드가 되자, 뭐 다이아몬드 만들기, 다이아몬드 되기,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색이잖아요. 근데 흑연을 칠하게 되면 이게 금속성 빛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이거는 뭐 아마 그 갤러리 내부에 있는 그냥 일반 건축에 삐져나온 구조물일 텐데, 여기에 마치 이걸 떠받들고 있는 기둥인 양 포스트잇이랑 종이로 쌓아 올려서 중력에 저항하는 듯한 일회성 조각품을 만드는, 이 전부 다 이게 시각 재현에 관련된 놀이거든요. 그런 작업을 이 작업은 이제 정확하게 10년 전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2003년도나 2004, 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작업, 혹은 지금 이번에 작년에 뭐 유망작가상 받아가 선정돼가지고 했던 개인전 출품작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를 작업으로 만든 결과물이라고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 작업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네. 이렇게 먼지가 딱 떨어져가지고 이 부분에다 뭐 예를 들어서 본드나 아니면 그죠? 풀 같은 걸 놔가지고 마치 동양산수화처럼 구성되게 만든 거죠. 근데 재료는 먼지인 거지. 근데 구성된 결과물은 뭐 기암절벽까지는 아니어도 실경산소의 모습이 드러나게끔 구성하는 좀 일회성 작업, 마치 아까 앞에서 봤던 구조물 위에다가 포스트잇으로 기둥 세우는 게 일회성인 것처럼 한번 세게 팍 주고 그 실체는 남기지 않는 작업 태도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생각 안 는 사람인데 제목이 이거에 대한 그 의도나 효과, 노리고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작가한테 직접 이따 듣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저 작업이고요. 제가 저 작업을 처음에 놨을 때는 저 위에는 이 조명에 조명 효과를 좀 받기 위해서 벽에다 붙였어요. 근데 그건 내가 좀 실수를 한 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밖으로 빼놨습니다. 왜냐면 저게 사면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일부를 그 사면에다 각각 붙여놓은 거거든요. 지금 저 구조가.
저것도 이제 일종의 입체주의적인 조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서브트랙트가 뭘 빼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걸 갖다가 감하다, 그러니까 질이건 양을 빼내다, 그러니까 공간을 이렇게 빼내 가지고 만들어지는 형태라는 뜻으로 아마 해석을 해도 될 제목 같아요 보니까. 네. 서브트랙트 스페이스니까 그죠? 이게 작년 작업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렇게 뭐 디지털 출력물도 만들었는데, 이건 디지털, 그러니까 평면 작업이에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 돼서 된 건지랑 이 포트폴리오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작가 설명을 좀 듣기로 하죠 지금부터. 예. 자기 작업에 대해서 요거 하나하나 넘기면서 해도 되고요. 네. 아니면 그냥 네. 꼭 보지 않고 얘기를 하더라도 또 본인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2013년도까지 포트폴리오 나오다 2022년도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한 9년 정도의 창작 단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초대된 4명 작가하고 이게 교류할 때 연락이 가장 늦게 해요. 언제나 포트폴리오 자리에서 맨날 늦게 하고 답장도 늦게 와요. 봤더니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고. 어제 포트폴리오를 어제 밤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자기 창작에 약간 좀 어려움이 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먼저 자기 작업에 대한 얘기. 예. 예. 네, 방금 이거는 요즘 젊은 친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35mm 필름이라는 게 저희 세대는 디지털 카메라 세대가 아니어서 어렸을 때 그 필름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거든요, 사진을. 그래서 제가 사진 동아리를 들어서 사진을 인화하고 현상하는 걸 직접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뭔가를 해볼까 했었는데, 필름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네거티브 상태인데 포지티브가 돼야지 의미가 있는 중간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필름 자체를 포지티브로 가지 말고 확대를 해서 그게 완성으로 가보자 라는 개념으로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거 전 칼라 사진이에요? 네, 그죠? 칼라 사진인데 이제 필름 색깔이 저렇기 때문에 칼라여도 네거티브가 되게 되면 얼굴 색깔이 파란색으로 나오거나 그렇거든요. 필름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좀 가만히 여러분들, 아니 여기 근데 나이가 든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젊은 사람들은 아니면 알겠죠. 그치. 학생들은 진짜 모르거든요. 학생들이 지금 2002년생이기 때문에. 네, 모르죠. 얘기해 보세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선생님께서 이제 쌈지 스페이스 말씀하셨는데, 거기 쌈지 스페이스에서 이제 그 정식 그쪽 그 소속 갤러리가 아니라 거기에 카페 공간이 있어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그곳에서 한 것이어서 아무튼 네. 약간 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직하고 좋네요. 네. 근데 거기서 하더라도 네. 그래도 뽑혔으니까 된 거 아니겠어요? 지원을 했을 때. 네. 그죠? 네. 네. 쌈지 스페이스는 당시에 굉장히 끝발있는 네. 갤러리였죠. 대학원 관장님이 이제 대학원 수업을 나오셨었는데 제 포트폴리오 보고 이제 프로포즈를 하셨던 거죠. 김홍희 소장님이구나. 예. 이 작업들. 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그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딱 요점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현에 대한 문제. 예. 근데 그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가끔 그것이 이제 초현실적으로 보일 때가 있고, 우리가 또 어떤 포인트만 볼 때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100%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때론 오해하는 상황들을 시각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시리즈처럼 이제 계속 좀 그 작업을 좀 해봤고요. 제가 이제 대학원 이게 석사 때 작업들인데 이제 자 논문 주제 또 오브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브제랑 관련된 작업들을 많이 했었고요. 아까 방금 했던 그 오브제 채색한 작업이랑 좀 결이 다른데 이거는 이제 드로잉은 입체가 될 수가 없는데 드로잉을 입체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그래서 이거 역시 재현의 문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재현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드로잉을 입체화됐을 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작업을 했고요. 뭐 이게 뭐 여담처럼 들리긴 하겠지만 뭐 어떤 게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저 테이블 위에 보면 카스테라는 소설책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기다 굳이 저 책을 낸 이유가
저 카스테라라는 소설책 작가 이름이 박민규예요. 저랑 동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재밌지 않나, 재밌는 장치로 한번 넣어본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사진상으로 참 전달하기 힘든데 음각 조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공간이 이제 음각 조각이어서 공간에 그 안에 들어가면 저 공간이 착시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음각 조각이다 정도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설명을 더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마치 테이블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실제는 그렇게 그런 느낌은 아닌 거죠. 이거 넘어가도 되고. 그 작품은 알고 있었어요. 그죠. 이름을 제가. 그래서 이거 200개인전. 예, 200개인전 이제 홍대 곳에서. 앞에 지금 없어졌지만 그런 대한공간 같은 곳에서 이제 전시를 했던 거고요. 아까 그 드로잉이 입체화되는 것 좀 그런 작업들. 이것도 뭐 착시 내지는 어떤 재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작업한 것들이고요. 예. 이거는 그 당시 이제 오브제 드로잉으로 오브제를 어떻게 드로잉으로 재현하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드로잉과 오브제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그림을 드로잉이 된 드로잉을 만들기 위한 오브제인데 그 오브제가 만약에 입체가 됐을 때는 실제 드로잉과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러니까 그 오브제가 그 드로잉을 그대로 증명해낼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그려본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삼청동에서 갤러리 진선이라고 윈도우전 뭐 공모를 해서 이제 뽑혀서 전시를 했던 건데요. 다 제 얼굴인데 얼굴을 다양한 재료로 했을 때 재료가 갖고 있는 이야기, 재료의 속성을 속성에서 느껴지는 것과 이미지가 어떻게 다르게 전달이 되는가 뭐 그런 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그 재료가 갖고 있는 느낌과 이미지가 섞였을 때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그런 작품을 했던 거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 종이 위에다 샤프심을 붙여서 그림을 그린 거고. 그래서 그린 게 아니라 샤프심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것의 조각의 총합이 인물로 드러나게끔 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실제는 어떻게 보면 부조라고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샤프심도 원래 그릴 수 있는 재료인데 그 샤프심 전체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마치 그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작업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요때 이후부터 창작을 거의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그레이트 픽처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시간도 있으니까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에 대한 허상, 뭐 그 지폐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들을 이제 그것을 뽑아서 추출해서 그린 거고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장기가 판매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장기에서 가장 비싼 것들만 가지고 조각을 만든 거예요. 인물처럼 마치 약간 인물처럼 보이긴도 한다. 사람 서 있는 모습. 심장, 간, 심장 뭐 그런 거. 이건 가까이서 그린 그림이고. 근데 가까이서 그린 그림인데 인물 바깥에 그 가격이랑 그 문양 같은 걸 다 지운 이유는 뭐죠? 어떤 효과를 노리고 한 거죠?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모르니까 그것을 제하고 인물만 바라보자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건 이제 500원짜리 동전을 풍경화처럼 만든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빨리빨리 보느라고 그 생각 못했네. 저거 역시 이제 500원이라는 어떤 정보를 제하고 돈이라는 정보를 제하고 거기에 있는 이미지를 봤을 때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뭐 그런 내용을 했던 겁니다. 이건 이제 3회 개인전 했던 전시장. 아까 그런 연결되어 있네요.
이건 선생님께서 뭐 말씀하셨던 그대로인데 흑연 나무를 좀 태우고 거기에 흑연을 발라서 그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라는 어떤 뭐 사실은 되게 공허한 어떤 노동이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 당시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그 석탄이랑 다이아몬드가 원소가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탄소 배열이 달라서 두 개가 굉장히 다른 물질이다라는데 원소는 같다는 얘기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합판을 가지고 탄소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석탄을 태우고 흑연을 발라서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어라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고요. 저는 아까 그 나무 위에다가 흑연을 해서 금속성으로 비치게 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했죠. 네. 의도하고 다르게 이해했는데, 예. 그리고 저건 거의 이건 좀 포스트잇으로 그죠. 이건 아까 설명한 네. 그대로일 것 같고, 네. 요거 설명해 줘. 생각 안 는 사람은 네. 어떻게 생각 안 는 사람이 되죠, 이게? 이게 원래는 이제 누가 봐도 생각하는 사람을 그대로 카피한 듯한 느낌인데 네. 물론 완성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지만 네. 근데 이제 손가락 잘 바꿨어요 포즈를. 손가락을 바꿨다고? 네, 포즈를. 어. 그러면은 저거는 생각하는 사람의 포즈긴 하지만 실제 생각하는 사람은 저런 손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권위에 대한 도전 같이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랑 그 위대한 도상에 대해서 네. 그거하고 다른 길을 가는 방법으로 몇 가지 차이점을 둬서 만든 거다 이런 얘기구나. 예. 근데 아무튼 이때부터 넘기세요. 네. 넘기면 이제 거의 그러니까 이번에 출품된 저 초상화 인물이 어떻게 선택됐는지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그 제일 먼저 이제 A로 검색해서 그 다음에 A를 떠오니까 아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나오는 실제 나오는 인물. 실제 인물이 아담 드라이버라는 어떤 배우였는데 그 배우가 나온 다음에 연관 검색어가 뜨거든요. 근데 그 연관 검색어에서 가장 높은 순위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되는 인물. 그래서 그렇게 계속 릴레이가 되는 방식으로 얼굴을 선정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림 그리는 방식은 뭐 제가 여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 이거 말씀을 드릴까요? 예, 좋아요. 네. 그 방식이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는 이제 조각을 위한 방식이고. 설명을 해요. 예. 그래서 그려진 인물은 연관 검색어 중 가장 상위에 있는 키워드로 다음 인물을 정한다. 동양적 기법과 서양적 기법. 동양적 기법은 먹이고요. 서양적 기법은 드로잉 소묘인데 화면에 공존하고 충돌시킨다. 그다음에 형태의 우연성, 돌발성을 위해 밑그림 없이 붓으로 먼저 그린다. 그 정도의 어떤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한 화면 안에 그냥 초상화 같지만 방식적으로 다양한 것을 공존시키고 충돌시키기 위해서 저기 뭐 낙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치. 낙관도 하나의 예술 세계인데 저건 그냥 동양적인 거죠. 네, 동양적인 네. 건데 저는 3D 프린터로 도트 느낌을 내서 일부러 뽑았거든요. 뭐든지 좀 이렇게 상충되게 어울리지 않지만 뭐 공존 어떻게 버무려지게 한 뭐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게 2022년도부터 하고 있는 거죠? 네. 올해까지. 네. 그리고 계속 연작이라고 일단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 작업은 창작의 동기부여를 자기 스스로 만들기보다도 물론 의도 자체가 작가 안에서 나온 건 맞지만 검색어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인물을 선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자기 동기부여보다 우연성에 맡겨서 작업을 했다는 점이 재밌는 부분이라고 풀이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본인 얘기는 요거 마지막 하시겠어요? 예. 저 얼굴 드로잉 작업은 그 드로잉 작업대로 그냥 지속성을 가고 되는 거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위에 파생되는 다양한 작업들은 제가 이제 그동안 조형 교육을 받으면서 했던 그때 영감을 얻는 것들 작업을 하는데 조각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요즘에 좀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우연성인데 조각에서 우연성을 찾을 때 조각을 3D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저기 A에서 저 B, A 저 끝에 A라고 두 번째 B라고 했을 때 그걸 뺐을 때
뺀 공간이 나오거든요. 저 빨간색 부분. 근데 기존 조각에서는 저런 빨간 부분을 조각가들이 계산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로 3D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넘어왔기 때문에 우연적으로 어떤 생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랑 시각적인 자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확대해서 저것을 다시 해석을 해서 저것을 빌미로 작업을 하고 3D로 이제 조각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런 작품인 네, 거죠? 저 작품이 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요즘에 새로운 매체 3D 프린터가 갖고 3D 프린터라고 하는 게 맞나? 프로그램이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초래한 고전 조각가들의 위기를 오히려 역이용한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거를 장치로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책이 의견을 말했으니까 그 창작에 있어서 9년 정도 휴지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거의 몰두하고 있는 상태도 아닌데 그때 그 기간 동안은 어떤 일을 했는지 혹은 지금 상태, 지금의 마음가짐은 어떤지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꽤 긴 시간 동안 창작의 휴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주 있으니까요. 제 또래 이제 나이 이제 작가들은 많이들 겪을 텐데요. 뭐 결혼과 육아로 이제 창작의 동력을 좀 잃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창작을 포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작업실이 없어진 건데 가정 경제를 생각했을 때 이제 작업실 유지하는 게 생산성이 맞지가 않으니까 유지를 뭐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돼서 이제 작업실을 없애게 되고 자연스럽게 작업을 안 하게 되는 방식으로 좀 흘러가고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작업 이외의 어떤 경제 활동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작업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 기간이 한 9년 정도 된 거죠? 예. 그럼 지금은 작년에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된 건데 용인에서 창작을 병행할 의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네. 거의 안에서 그게 좀 열기가 좀 더 높아졌나 보죠? 네. 뭐 너무 개인사적인 일이긴 한데요. 뭐 용인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경력 단절 예술가 무슨 예술가를 선정하는 공모가 있었어요. 문화재단에. 그래서 그 단어가 저한테 많이 와닿았고 그럼 용인에서 뽑는 경력 단절 예술가 중에서는 그래도 뽑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해보던 차에 이제 지원해서 뽑혔고 그러면서 그것을 그때부터 작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작업실을 없이 작업을 할 방법이 없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 아까 여기 2003년도 썸스페이스 카페에서 한 개인전이긴 한데 이거 보고 아까 헛돼서 했던 2006년도 개인전인가? 그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전 요 무렵에 활동을 이미 했을 때이기 때문에 저도 이때가 뭐지 약간 우리나라 미술이 이게 팽창하는 르네상스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러니까 미술의 변화나 미술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나 미술가의 변화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해요. 그게 제 관심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특히 뭐 SNS 문화가 큰 여론을 지배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작품의 판매가 되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작품 판매가 꽤 큰 자랑거리가 되고, 그게 성공한 예술가의 객관적인 잣대가 됐어요. 어느덧 진짜. 그게 나쁜 일은 아니죠. 지금 시장경제 사회에서. 근데 요 무렵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거의 중반까지 2003, 4년도까지는 자칭 실험적인 작업들이 많아서 작품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비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저는 꽤 오랫동안 갖고, 왜냐면 저는 갤러리스트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비평가였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갤러리스트가 되니까 작품을 다른 각도로 보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이 과거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무렵에 그러니까 20대 때 그 나름대로 재밌는 실험적인 작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은 이거 오늘 아침에 알았거든요. 왜냐면 포트폴리오를 늦게 보내줘서 그래서 보느라고. 그래서 아마 그 이런 지각 변화, 그러니까 미술계 지각 변화하고 맞물려서 예전에 실험적인 작업을 했던 게 요즘에 딱 작업을 했을 때 뭐 분리할 것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아무튼 미술 지형이 그만큼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게 아무튼 그 보완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자리니까 하는 얘기인데, 초상화 작업은 일단 유명인사들을 갖다 그렸기 때문에 호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근데 아까 쭉 설명했던 동양하고 서양의 요소의 어떤 결합이라든지 아니면 우연적으로 선택된 사람을 이렇게 연달아 그린다든지 하는 건 꽤 긴 설명이 전제가 되잖아요. 그게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이 혹은 구입 예정자 혹은 비평하는 사람이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제가 걸핏하고 하는 얘기이긴 한데 조금 더 어떤 단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그리고 그 실기 대승력이 좋은 사람의 그 유명인 초상 그림이라는 점도 좋지만 이거를 약간 넘어선 장치가 물론 있어요. 동서양의 매체를 갖고 낙관을 그 3D 프린터처럼 하고 이런 것도 또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사실 그게 어렵죠. 사실. 그거 네. 도달하는 그러니까 그게 매일 그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은 그렇게 되길 바래라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그림을 그려서요. 예, 그죠. 그 밑그림 없이 그려도 잘 그려요. 그죠. 너무. 잘 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자리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저를 채찍질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부수고 싶다. 나의 틀을 좀 그런. 남생 틀 부수면서도 약간 어떤 변화의 차별점을 좀 더 시각적으로 도드라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방법을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 그냥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외부에서 보는 사람으로서 그런 조언을 주고 싶고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청중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청중 질문 있으면 받게. 설명을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질문 혹시 없으세요? 없는데 억지로 같진 않아요, 우리 또. 설명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러게, 초기 작업들도 되게 흥미로워서 보면서 되게 재밌었고 그 저 인물 초상 시리즈를 보면서 뭔가 작가님이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작업의 시리즈라는 것이 사실은 저 작업으로서도 가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약간의 데일리 드로잉처럼 뭔가 작가로서의 어떤 에너지를 차곡차곡 쌓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감. 감사합니다. 뭐 질문은 아닌 거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 옆에는 그 드로잉 하는 장면을 좀 빠른 속도로 녹화한 영상이 나오고 있고요. 얘기하시겠어요? 네. 20, 30대 시절 나는 제프 쿤스, 데미안 어스트, 무라카미 다카시 같은 공장식 제작 기법을 도입한 작가들을 동경했다. 그들이 보여주는 패기, 혈기왕성함이 부러웠고 보기 좋았다. 어느덧 세월은 흘렀고 요즘 나는 화가 조르조 모란디의 평생에 걸친 방에서의 실험, 조각가 알베르토 자쿠메티의 축소지향적 조각 작품에 마음이 끌린다. 그리고 안규철이 베란다에서 작업했던 시절을 상상해본다. 내 관심이 많이 달라졌다.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만들기를 수행하는 신체가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이리라. 나의 그리기와 만들기가 온 가와나 로만 오팔카처럼 지속 가능하게 되길 희망한다. 오늘도 드로잉을 하고 조각을 할 것이다. 너무 비장하게. 잘했어요. 네, 이로써 피드백포 작가대 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멈추는 그림을 톡 찍는 멋있을 수 있는데 이게 톡 나갈 때가 정확한 형태가 그걸 일그러지고 뭔가 그랬을 때 재밌는 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작업 열심히 하고 계시죠? 어떠세요? 우리가 또 혼자 살면